자, 부룡님, 경기 남부에 입주량도 많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진행한다는데 동탄2는 반등이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보실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직전 상황에 가장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등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침체 또는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약에 이제 이번 상승장에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 상승장에 있는 모습만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까지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입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에 한계가 올 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진행한다는데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려우니까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걸 또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엮어서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식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 사시겠습니까? 동탄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동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회사가 있거나 뭐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동탄에 살고자 하는 수요와 그 다음에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 동탄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다 각기 다르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남부에 입주 물량이 많다, 경기 남부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현재 모습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은 결국 그 입주 물량은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탄2에 영향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신 분들 또는 다른 쪽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서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동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는 서로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탄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2라고 하는 곳이 입지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동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대 심리를 좀 많이 가지고 들어왔고 여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과 함께 약간 호재 부분이 지금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괜찮다,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왜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2 같은 경우,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동탄에 입주 물량 많을 때도 그때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입주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그 시점 이후에 올랐잖아요. 역시 반등의 기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살아보세요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이 없는 게 한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언제든지 시간은 돌아오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뿌요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할 2주택으로 가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의 뭐 신념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확정 지을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저는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시장 환경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유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같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뿌요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자가 되어야 되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팔색조가 되어야 된다. 내가 팔색조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1주택자가 됐다가 아니면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됐다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도 하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다주택자 규제
하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여러분 흘러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지방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똘똘한 한 채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정답이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분들이 바꿔서 투자를 하셨죠? 결국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요님께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약간 투자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1주택자로 가시다가요. 시장이 다주택자들한테 완화시켜주고 뭔가 조건을 주고 혜택을 준다면 2주택자, 3주택자로 가세요. 그렇다가 다시 바꾸시면 되죠. 그게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신 분들이 특히 비과세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세요. 최은혜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자 그런데 그냥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을 많이 사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냐면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비과세. 자 그런데 투자자가 되면서 비과세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만약에 물론 이제 나름 요령껏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에서 그 비과세를 포기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뿌요님의 질문, 그 다음에 최은혜님 하셨던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바꾸는 거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투자 방법들, 기술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뿌요님께서 팔색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 명심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기 전에 두려움은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의 강도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용우님이 질문을 하신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룡님 전에 방송에서 일기신도시 말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쪽도 괜찮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2, 3년간 송도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두루뭉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가 상당히 제가 던져드린 답변이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이어가게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질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일기신도시 말고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지역을 좋게 본다고 얘기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2, 3년간은 송도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 저는 뭐라고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냐면 일기신도시 말고 인천 연수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는 분 이용우님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과 답이 서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는 던지는 쪽에서 해드리는 쪽에서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인천 연수구 연수동과 동춘동을 좋게 봤던 이유는 그 동네가요. 일단 일기신도시 테마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신도시는 제가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기신도시 테마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있어야 될 10년간의 테마다. 자, 앞으로 10년간의 테마인데 10년간의 테마에 있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그쪽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일기신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신도시를 제외하고요. 5대 신도시 외에 당시 지어진,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나머지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특별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면은 그 지역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 바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분당신도시 또는 뭐 중동신도시 이런 곳들과 동시대급에 지어졌던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기신도시 특별법의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도 이 지역에도 여파를 미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런 곳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광주 상무지구라든지 또는 대전의 둔산지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는 어느 시점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2, 3년간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축에 들어가려고 하지 구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더더구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얼마나 거주하기가 어렵겠어요. 자, 그러면 2, 3년간이라고 하는 그쪽을 보게 되면 차라리 인척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인천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다면 2, 3년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갈 만한 곳,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동춘동과 연수동 같은 경우는 테마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에도 향후에 어떻게 보시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도 우리 이용우님의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건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신축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싸게 좋은 거 사죠. 그러면 오히려 구축들 같은 경우가 애매해지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